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경영 리더십의 황선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상관의 지시가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라.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상관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아주 훌륭한 사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바로 사형제 중에 3남입니다. 3남. 자녀는 8명이 있고 5남 3녀를 두고 있죠. 주요 해전으로는 옥포해전, 적진포, 사천, 당포, 당항포 쭉 나가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이 노량해전 전사하셨죠. 자, 이러한 해전 등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장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돌파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노량해전, 무술련에 있는 노량해전까지 여러 해전을 스스로의 힘, 본인의 힘으로 해서 이긴 승리한 영웅입니다. 그러다 보니 23전 23승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룩한 명장이자 성웅이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죠.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애를 간단히만 보면 일반적인 생애, 어렸을 적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도 일부 있었고 22세부터 28세까지 문과시험을 준비하였는데 결국은 다 떨어지고 32세에 합격을 해서 바로 종구품으로 합경도 권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42세에 6품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4품까지 올랐지만 전투 중에 지휘 책임으로 파직하게 되었고 이후 첫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종군, 신분은 없지만 신분이 없는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 문과시험에 급제하고 인사청탁을 하면 진급이 빨랐지만 이순신은 강직한 성격 때문에 절대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하급관리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죠. 44세에 여러 임무를 수행을 했고 47세에 유성룡의 추천으로 진도 군수, 전라도 좌수, 여러 가지 이제 임명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53세에 조정관리로부터 모함을 얻어서 바로 경상도 수군통제사 원균에게 인계하고 서울로 압송되어 역시 한 달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던 중에 원균이 대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통제사로 복직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54세에 명나라군과 협조가 원하지 않아서 노량해전이 반발하였고 결국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관직의 삶도 상당히 강직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직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당시 이런 말을 하죠. 싸움이 급하다. 단 한 명의 조선 수군도 동요해서는 아니 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원균과 적대적인 조정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초월적인 노력으로 결국 왜군을 완파시키는 위험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 노량해전에서 말했죠.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에 전선과 병력 등 불리한 조건에서 23전 23승이라는 불패 신화를 달성하였고 바로 23승 중에는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대첩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민족의 성우로 불리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의 4가지 리더십 발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순신 장군은 강직한 성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했죠. 목표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철두철미한 원칙 중심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럼 편법이라든지 쉽게 하려는 성격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 부하에 대한 배려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대비를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장군은 솔선수범하였다. 이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 철두철미한 원칙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원칙 중심이다.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유성룡의 징비 원칙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왜군은 임진왜란 초기와 달리 정유재란 시에도 이미 부산, 울산 일대를 계속 장악하고 있음이었고 따라서 이순신의 부단 앞바다 진격은 자칫하면 외 수군과 육군의 포위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위에서부터 들었지만 지금 내가 부산 앞바다를 공격하면 여기 나오는 왜군에게 침략당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유실의 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실의 정보는 조선 수군을 유인하기 위한 전술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정보, 부산 앞바다를 공격하라는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었다. 왜군은 정유재란 시에 조선 수군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군력을 크게 강화했다. 넷째, 왜군은 임진왜란과 달리 초기에는 서진 전략을 세워두고 이순신 3대의 격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진입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원칙주의적으로.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공격은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다니는 형상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순신은 명령을 복종하고 조선 수군을 괴멸시킬지 아니면 명령을 불복종하고 반역죄의 책임을 질지에 대한 선택의 길에 놓인 거예요. 이순신은 결국 여기서 조선 수군을 지키기 위해, 즉 수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명령에 불복종하였다. 그래서 왜군은 조선 수군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송되어 죽음의 고비를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실패, 즉 칠전량 해전에서의 대패에서 증명되었다. 전장 상황은 현장에 있는 야전 지휘관이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조정의 잘못된 판단을 목숨을 걸고 가름하건 그런 셈이 되었다. 핵심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칙은 승리란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 들어가면 질 거라는 게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었지만 이 정보가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하에 대한 배려와 열린 사고를 가졌다. 승전했을 때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부하들에게 이 공을 돌렸다. 특히 승전 징계를 올릴 때에는 전쟁에 참하여 공을 세운 종의 이름까지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보통은 윗선에서는 본인이 공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보다는 바로 밑에. 그래서 신문이 낮은 군종들에게 능력이 뛰어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군관으로 등용시켜서 강한 전사를 양성하였고 육성하였고 나대용을 장수로 등급하여서 바로 이 거북선, 나대용의 장수급으로 등용하여서 거북선을 만들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대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선시대에 신하들은 왜군이 무장한 최신식 조총을 무시하고 이율곡의 10만양명설을 외면하였다. 이율곡의 10만양명설 무슨 얘기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병사는 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율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그걸 무시됐죠. 하지만 이순신은 왜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대비하였고 군역을 회피하여 양반계층을 소집하여 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했어요. 양반들도 소집하였다는 거죠.
부실한 무기고로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있으며 군기가 틀어지는 부하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여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인 거북선과 신무기를 개발하였고 23전 23승이라는 성과를 달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솔선수범이죠. 수군통제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도 몇 년간 근신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하여 전투하였고 종료가 되면 모든 부하들의 휴식을 지시하고 자신은 혼자 등불을 밝히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였다는 일화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선수범한 사례이죠. 또한 전투에서 부하들이 부상당한 부하들을 일일이 돌보며 약물을 나눠주고 치료까지 해주었다. 이순신의 배려는 부하들의 백성을 감동시키고 왜군을 침략하였을 때 민군의 합심단결하여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을 말씀드려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서 바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나는 과연 장교로서, 부사관으로서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본 거니까 잠깐 강의를 스탑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쭉 읽어보셔갖고 yes or no를 체크를 한번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듣는지, 내 얘기만 하는 건 아닌지, 그랬을 때 부하 직원이 나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 첫 번째 멸사봉공의 정신, 사육을 버리고 오직 공익을 위해서 힘쓴다. 두 번째, 창의와 개척 정신, 창의, 새로운 생각, 개척, 새로운 영역을 오픈해야 된다. 유비무환의 정신, 미리 준비하면 근심은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솔선수범해서 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사실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방면의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보통 표현을 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인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리더십이 있고 선천적인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리더십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이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물론 선천적으로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다 한들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순신의 정신을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기르셔가지고 장교로서, 부사관으로서, 군 간부로서 꼭 부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간략히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이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이 충무공 이순신 정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할 테니까 다음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